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AI 가치사슬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 오늘 우리가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AI라는 단어 하나에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맹목적인 환호를 싹 걷어내고 진짜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를 해부해 볼 겁니다. 눈앞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를 꿰뚫어 볼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꽉 차는 이 숫자, 495조 원. 골드만삭스가 최근 발표한 삼성전자의 2028년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3,445억 달러가 되는데요. 이 숫자의 무게감이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일본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부 싹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미국 빅테크 거인과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이 약 1,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한국 단일 기업의 전망치가 무려 그 2.6배에 달합니다. 웬만한 반도체 기업 하나가 미국 최고의 빅테크가 버는 돈을 수익성 면에서 2배 이상 가볍게 찍어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주 냉정하고 분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미국 빅테크 전체를 이렇게 압도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5년, 1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맹신해왔던 아주 낡은 규칙 하나부터 부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핵심, 제로섬의 환상 깨기입니다. 왜 메모리와 빅테크가 지금 동시에 폭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죠. 예전 반도체 사이클 이론 기억하시나요? 칩 가격이 오르면 그걸 사다 쓰는 빅테크의 이익은 줄어든다.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믿었죠. 하지만 2026년 1분기 예상 실적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칩을 구매하는 메타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33%,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는 40%나 뜁니다. 그런데 반대로 칩을 파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62%, 삼성전자는 무려 756% 폭증하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정확히 동시에 역대급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동반 성장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빅테크가 AI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성장 속도가 칩 가격 오르는 속도를 그냥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 메모리 시장 파이를 다 합쳐봐야 빅테크 매출의 15%에서 18%밖에 안 돼요. 비용 충격이 생각보다 미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재밌는데요. 빅테크들이 엔비디아한테서 독립하겠다고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같은 자체 칩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조건 HBM 메모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살기비에 발버둥 친 빅테크의 전력이 오히려 메모리 고객층만 4배로 넓혀준 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마진의 역설입니다. 왜 최종 서비스가 아니라 밑단의 인프라가 돈을 다 쓸어 담는지 그 이유를 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보통 경영학에서는 최종 소비자한테 맞닿아 있을수록 부가가치가 높다고 가르치잖아요. AI 산업은 이 통념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버립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주는 구글이나 메타의 영업이익률은 30에서 45%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인프라 부품을 공급하는 메모리사들은 50%가 넘고 엔비디아의 GPU 마진은 60%를 그냥 훌쩍 넘겨버립니다. 최종 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부품이랑 인프라 단계에서 이익을 싹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죠. 아니, 인프라 쪽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진을 남겨먹냐고요? 바로 이 세 가지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 때문입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무려 18년 동안 생태계를 장악해버린 소프트웨어 쿠다입니다. 둘째, 전 세계에서 TSMC 말고는 물량을 감당조차 못하는 칩 결합 기술, 코어스 패키징 병목이죠. 마지막 셋째는 웬만한 기업은 수년을 쏟아 부어도 도달하기 힘든 SK하이닉스와 삼성의 HBM 수율 장벽입니다. AI 앱은 솔직히 코딩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인프라는 전 세계를 다 뒤져도 딱 이 몇 개 기업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청바지 장수 효과입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기억하시죠?
진짜 금광을 파서 부자가 된 광부보다 밖에서 그 광부들한테 튼튼한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상인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 AI 산업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한국의 메모리 거인들이 바로 이 청바지 장수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이퍼 마진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2027년 변곡점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사이클의 모래시계가 과연 언제 뒤집힐까요? 반도체 역사를 통틀어 봐도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호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지금의 이 미친 듯한 사이클이 결국 특정 시점에 방향을 바꿀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2026년 현재 HBM 생산 물량은 사실상 100% 매진입니다. 팔고 싶어도 물건이 없죠. 하지만 2027년 초가 되면 메모리 기업들이 막대하게 쏟아부었던 신규 공장들이 윙윙 돌아가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모델에서도 2027년 하반기에는 마일드 코렉션, 즉 완만한 조정이 찾아올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요 쪽의 한계도 같이 찾아오는데요. 화면에 뜬 이 숫자, 무려 1조 달러입니다. 에버코어와 BOFA가 전망한 2027년 빅테크 4개사의 합산 자본 주출 규모죠. 이 기업들이 2026년에 이미 전년 대비 77%나 늘어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77%씩 투자금을 뻥튀기 하는 건 제 아무리 구글, 마소라도 영원히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숨고르기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 대신 아주 명확한 데이터 시그널을 추적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6가지 모니터링 지표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HBM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이 뚝 떨어져서 한 자릿수가 되거나 빅테크의 자본 지출 증가율이 30% 밑으로 꺾이거나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하락하는 현상들입니다. 만약 이 지표들 중에서 3개 이상의 경고등이 동시에 깜빡인다. 그럼 그때가 바로 시장이 진짜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시간 지평의 전환입니다. 단기와 장기,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현실적인 전략을 맞춰보시죠. 모든 투자 전략의 최종 정답은 결국 여러분이 시장을 얼마나 길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간 지평에 달려 있습니다. 1, 2년 정도의 단기 뷰로 본다면 물리적으로 물건이 부족한 공급 병목 현상 덕분에 메모리 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청바지 장수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시계를 5년, 10년 뒤로 쫙 늘려보면 어떨까요? 결국 자체적인 생태계와 성장을 통해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의 지갑에서 돈을 남김없이 뽑아내는 빅테크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될 겁니다. 진짜 금광을 캐는 자들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분석 보고서들이 말하는 포지셔닝 논리는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2027년 초반까지의 단기적인 플랜으로는 메모리 비중을 꽉 쥐고서 인프라가 뿜어내는 그 달콤한 마진 호황을 누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롭게 투자할 자본이라면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자기들만의 커스텀 칩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빅테크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분기별 시그널, 그거 꼭 모니터링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의 뼈대가 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현상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지만 진짜 부를 창조하는 건 결국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쏟아지는 환호성, 하루하루 요동치는 단기적인 주가, 이런 눈앞의 현상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넘을 수 없는 수율 장벽, 그리고 시간의 지평이 나는 견고한 뼈대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이클의 모래시계가 탁 뒤집히는 2027년의 그 변곡점이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은 뒤늦게 대중들의 환호와 공포에 휩쓸려 반응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짜여진 구도의 흐름을 읽고 여유롭게 다음 스텝을 밟고 계실 건가요?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점검하는 확실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